드디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함수 그래프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입시수학의 정점이죠. 미적분, 그 공포의 미적분.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1 과정까지 모든 수학의 내용들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적분을 왜 배우냐면 물체의 운동과 어떤 물리학적 해석을 위한 그 도구로서 미적분을 배우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나 전공 수학 이제 이공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미적분은 아니고 입시 수학이잖아요. 입시 수학에서의 미적분은 왜 배우냐면 이제 함수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분석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바뀌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그다음에 꺾었다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함수들의 곡선들의 그래프들의 모양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상황적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미적분을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움직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바뀌는 것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미적분입니다. 그 첫 출발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극한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정점 혹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포인트들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함수극한부터 출발해 볼게요. 우선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어. y equal fx가 있어요. x축에 어떤 정점,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서 그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위에 어떤 점을 a, fa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fa의 y값을 편의상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뭐 이름은 지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함수극한을 배우기 전에는 어떤 점이 있다. 그럼 그 점은 그냥 위의 점이다. 그래서 대입한다. 밖에 쓸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뭘 생각할 거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점들, 그냥 바뀌어가는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정해진 정점 말고 어떤 움직이는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즉 A가 아닌 다른 어떤 점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뭐 어떤 네모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런 점들, 즉 정해져 있는 정점이 아닌 어떤 임의의 점들을 무빙, 움직여 보겠습니다. 즉 이 점을 곡선 밖에, 곡선 위에 정해져 있는 정점이 아닌 어떤 임의의 점을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 네모난 점이 이쪽으로 당겨져 왔어요. X축에서 변화가 생겼죠. 그럼 그거에 따른 Y값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지. 그지?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왔으면 그거에 따른 Y값도 일로 당겨져 오겠죠. 그죠? 상식적인 얘기. 근데 또 이 점을 또 좀 움직여봐. 이 정도? 이런 점이 왔어. 이 점이. 그럼 또 그거에 따른 Y값도 이렇게 움직여 오겠죠. 지금 저 변화들, 움직이는 점들에 대한 변화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가 정해져 있는 얘는 포인트, 그 고정점이야. 그러니까 A가 아닌 어떤 다른 임의 점을 얘로 계속 당기는 거야. 끝도 없이 계속 다다다다다다 움직여가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른 Y값도 다다다다다 움직여가겠지. 이 상황이 이제 우리는 직관적으로 A가 아닌 어떤 다른 점에서 A로 계속 끝도 없이 가게 되면은 Y값도 그 곡선의 개형을 따라서 계속 끝도 없이 움직여 간다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도 서술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A가 아닌 다른 점을 계속 A 쪽 방향으로 당겨. 그럼 그거에 따른 Y값도 계속 움직여가면서 해당 포인트로 몰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네모가 A로 딱 당도하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계속 움직여 간다고 했잖아. 여기를 향해서 계속 끝도 없이 움직여 간다고 했지, 정확하게 여기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즉 네모라는 어떤 의미의 A가 아닌 동점이 A로 계속 움직여 갈 때 그거에 따른 Y값도 어디로 가까워지겠는가, 이것이 함수의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식으로, 수학적 기호로 약속된 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리미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도 없이 간다는 거야. 리미트란 말은 한없이 끝없이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그 어떤 점 X가 A로 다가갈 때,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a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의 대상이 누구냐면 fx가 되겠습니다. 요 결론이 뭐냐면 알파 fa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을, 이 그래프의 상황을 수식으로 옮기면, 수학적 기호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쓴다. 요것이 우리의 함수의 극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이건 어떻게 읽는 것이냐면 x가 a가 아닌 다른 어떤 임의의 점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는 알파라고 보아진다. 즉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떤 a가 아닌, 정점이 아닌 다른 점이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거에 따른 y값도 어딘가를 향해서 a, fa라는 정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함수의 극한,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극한값이거든요. 리미트가 붙으면 이제 극한값이야. 함수값이랑 그래서 실제로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 리미트가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극한값이라 함은 목표값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목표값이라 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어떤 x라는 점은 동점인데요, 이 동점이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즉 a가 될 수는 없어요. 목표가, 이 x의 목표는 a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fx의 목표도 fa, 알파라는 값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 딱 특정되는 게 아니라 이 리미트가 붙었다는 말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은 아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함수의 첫 포인트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목표값으로 이해한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와 약속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쪽만 얘기했는데 사실 봐봐, A가 아닌 점이라고 했었잖아. A가 아닌, 정해져 있는 정점이 아닌 어떤 임의의 동점이 어느 정점을 향해서 몰려가고 이동해 간다 라는 말은, 지금 A의 오른쪽만 있는 게 왼쪽도 있겠죠. 왼쪽도 똑같이 뭐 이런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점이라고. 그거에 따른 y값도 움직여가면서 일로 향해 간다. 그럼 목표가 역시 어때? 똑같이 fa가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것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라는 말은 fx에 x가 a로 바뀌어갈 때 그 그래프의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약속입니다. 오케이? 아,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수렴이라는 용어를 써요. 수렴.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컨버전스거든. 수렴이란 말은 한자고 컨버전스는 영어 단어인데, 실제로 미적분학이랑 수학 이론은 동양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다 대학교 가면 영어로 배웁니다. 영어가 실제로 조금 더 어떤 단어의 뉘앙스나 의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해. 컨버전스가 뭐냐? 모인다는 거거든. 수렴이란 말은 모인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 미적분에서 어떤 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과 같이 목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떤 그래프가 있어서 아주 그림을 조금 이렇게 하자. 어떤 정점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몰려올 때 그 목표 지점들이, 동점의 목표 지점들이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y = fx가 있어요. a에 정해져 있는 정점이 있어요. a, fa. 즉 a의 왼쪽에서 오거나 a의 오른쪽에서 오거나 그 목표 지점들이 서로 어떨 때? 똑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목표값이 fa, 함수값과 같고, 요것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목표값이 동일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이것이 이 극한이 수렴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수렴은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모인다는 것은 목표값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a가 아닌 어떤 x 동점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의 극한값이 어쨌든 모이고 목표값이 동일하면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fa는 지금 함수값이고 어쨌든 지금 요 어떤 y값에 대해서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y콜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알파라고 했을 때 요 fa가 알파니까 요 극한값이 목표값이 함수값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봐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지 그 지점이 된다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빵꾸를 딱 뚫어놔요. 이렇게 똑같이 어떤 이 실제로 y값이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봐봐, a의 왼쪽 오른쪽을 생각할 건데 a의 왼쪽, a의 오른쪽, a로 가까워진다, x가 a로 간다는 말은 조금 이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한 정확한 얘기하는 거거든. 어쨌든 x가 a로 간다는 말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a 왼쪽.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y값이 이렇게 바뀌어가죠. 오케이? 그럼 봐봐, a가 지금 빵꾸가 뚫어져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fa가 없다는 소리거든. f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의역에서 실제 y값, 치역, 공역값은 알파라고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이 상황을 수학적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x가 a가 아닌 어떤 임의의 동점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거에 따른 y값도 어떤 목표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요때 이 알파는 극한값이면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수렴한다 라고 정의하고 약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fa는 함수값이야. 근데 함수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x의 동점에 따른 y, fx의 목표값이 동일하게만 하면 우리는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함수의 극한은, 특히 극한값은 함수값과 다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일반적인 y과 fx, 예쁘게 그림이 다 잘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들은 극한값이 곧 함수값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다르다라는 예시도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오픈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 수렴, 그 다음에 목표값에 대한 기본 오프닝 개념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아닌 어떤 동점 X에 대하여 A가 아닌 다른 값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오른쪽, 왼쪽 그 동점들의 극한적 상황, 이러한 동점들의 극한적 상황, 극한적 상황이라 하면 수학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수식으로 옮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fa를 알파로 가면 알파를 한다. 요것은 극한값이다. 따라서 극한값은 목표값이고 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수렴한다 라는 한자 기호를 한자 단어 써서 나타낸다가 방금 전 오프닝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었었으면 A가 아닌 어떤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해진 정점 A로 간다는 말은 X가 A로 간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A보다 큰 값, 즉 다시 말해서 X축상에서 A보다 큰 값을 얘기하면 오른쪽이잖아요. 그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수처럼 올려서 플러스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A 플러스라는 말은 당연히 A보다 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만 있냐?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말은 X가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말은 오른쪽 왼쪽으로 둘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극한이라고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즉 A의 오른쪽, A의 왼쪽 해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 fx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글씨 왜 이래 이거 x equal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약속이에요. 그냥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A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왼쪽이야.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x. 이건 뭐다? X equal A에서 의 좌극한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fx의 A에서의 오른쪽에서 극한, 즉 X equal A에서의 우극한이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고 목표값이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x, 즉 X equal A에서의 좌극한이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목표값이 알파일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극한값이 알파이다. 그리고 수렴한다 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죠. 사실 아까는 직관적으로 얘기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약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A의 오른쪽과 A의 왼쪽에서의 목표값이 똑같을 때 그때 결론적으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거꾸로 얘기한 거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을 때 전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결론은 사실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과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 서로 어떤 상황? 같은 상황, 목표값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목표값이 서로 동일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극한값을 구할 때 오른쪽 왼쪽이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그럼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있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빵꾸를 이렇게 뚫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A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뭐 함수값을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잡아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나는 이런 걸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뭘 따져야 된다고? 오른쪽 왼쪽을 따지세요. 이걸 물어보잖아. 무조건 오른쪽 왼쪽, A의 오른쪽, A의 왼쪽을 따져서 그 두 개가 같을 때 우린 이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얘기를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왼쪽 오른쪽 둘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A의 오른쪽에서 오는 fx의 극한값은 뭘까요? 그러니까 눈 입력력으로 오는 거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그거에 따른 y값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거에 따른 y값은 어디로 가까워져 있어? 목표값이 어디야? 감마죠. 아, 그럼 얘는 감마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냐? A의 왼쪽에서 올 때. 그럼 이런 거 아니야?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까워져? 요거지. 그럼 이때 뭐야? 알파네? 알파야. 즉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A의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 서로 어때? 감마 알파로 다르지.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약속이요. 다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은, 수렴한다는 말은 우극한과 좌극한의 목표값,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라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냐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는 A의 오른쪽, A의 왼쪽, 즉 정해져 있는 그 점, 포인트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우극한과 왼쪽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래프의 시는 A의 왼쪽에서 오는 거,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그 목표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함수값은 심지어 또 이건 베타예요. A라는 그 포인트, 왼쪽 오른쪽에서는 그림에 어떤 함수값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도 극한값은 왼쪽 오른쪽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어도 A의 왼쪽에서 오는 목표값, A의 오른쪽에서 오는 목표값이 서로 각각은 존재하지만, 목표값은 각각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목표값이 서로 다르니까 이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얘기를 5페이지에서 싹 다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포인트 뭐냐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볼 때 항상 오른쪽 왼쪽을 따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함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한다고 이어서 볼게요. 방금 전까지 어떤 포인트에 몰리는 극한, 그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수렴한다.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을 정의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 가까워진다 만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멀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x분의 1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이 있는 개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즉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그 포인트 위에서 가까워지고 아래에서 가까워진다, 요걸 생각해 봤었거든. 이번에는 굳이 X축, Y축은 필요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X가 쫙 멀어지는 거야. 계속 어느 한 점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 X가 계속 커지는 거야. 자, 이것에 대해서 기호 정리를 하나 하고 갈게요. X가 한없이 커진다, 커질 때, 요 한없이 커진다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오, 처음 들어요. 무한대. 무한대. 인피니티. 영어로는. 기호는 요렇게 씁니다. 팔자 옆으로 쓴 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차도 있죠. 인피니티 차. 어쨌든 이런 기호는 뭐다?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대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게
계속 커진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이거는 양의 무한대고요. 사실 플러스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한없이 커지는 게 있으면 작아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방향을 오른쪽 왼쪽 하나만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 그냥 기호야. 뭐 개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커지는 거 뭐라 그래? 양의 무한대. 기호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 뭐라 그래? 음의 무한대. 기호 이렇게 쓴다. 그냥 그거. 그럼 이거를 x가 한없이 커진다 이런 말을, 문장을 수식 기호로, 수학 용어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거기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할 때, 플러스는 생략해도 양의 무한대인 겁니다. 그 fx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쓰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는 어디로 바꿔지나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때 x가 계속 커지면, 그지? 그거에 따라 y 값이 어디로 가? 그걸 보는 거죠. 다시 x가 계속 커지면 y는 어디로 가까워져? 요걸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었던 y는 x분의 1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그 결론이 뭐가 되죠? x축, 그 y 값이 제로인 게 되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런 게 한쪽을 커지는, 정해져 있는 포인트로 몰리는 게 아닌 한쪽 방향에서의 함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떤 포인트로 가까워진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양방향도 얼마든지 함수의 극한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한없이 커진다 라는 말을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한없이 작아진다 라는 것을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 리미트 x가 뭐 음의 무한대로 가면, 사실 뭐 이거 굳이 y축은 필요 없어요. 왼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럴 때 y값이 계속 커지겠죠. 그치?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즉 x가 한없이 작아지고 x축 방향에서 계속 왼쪽 끝으로 갈 때 라는 뜻이야. 개뿔 아무것도 없지. 그거의 대상 fx가 뭐다? 이때는 자 봐봐, 한없이 커지지. 어디로 수렴하지 않지, 몰려가지 않고 목표값이 없지. 그때 이렇게 씁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 fx는 수렴하지 않고 어디로 몰려가지 않고 컨버전스 하지 않으니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은요, 영어로 뭐였더라?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깜짝이야. 쪽팔릴 뻔했어. 다이버전스 이겁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떤 한 곳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수렴은 몰리는 거고요, 발산은 몰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가 어떤 포인트로 몰려가죠. 그러니까 이 끝이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질 때 y 값이 0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지. 그때는 0이다. 이때는 수렴하는 건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y 값이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군요. 수렴 아니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즉 몰리거나 목표값이 있다, 수렴은 목표값이 있다, 발산은 목표값이 없다, 한쪽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6페이지까지에 있는 기본적인 수렴, 발산, 그 다음에 한없이 커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를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x가 a가 아니다가 포인트예요. x가 a로 간다는 말은 x가 a가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 바꿔질 때, x가 a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바꿔질 때. 그래서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 설 때 fx. 무슨 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왼쪽에서 가오실 때 fx가 좌극한. 요 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즉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그 함수의 방향과 목표가 서로 똑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굳이 왜 이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이 목표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목표가 서로 다를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없이 커지는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한없이 커지는 것 역시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렴하고, 모이지 않는 경우를, 수렴의 반대 경우를 통칭해서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요것도 있고,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또 동일한 결론, 뭐 베타 이렇게 해볼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 들어갈 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 들어갈 때 역시 한쪽으로 계속 커지는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fx의 결과가 모이는 게 있다면 그것은 수렴한다고 하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어떤 점으로 몰리는 극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 빠져야 되지만, 그 오른쪽 왼쪽의 목표값이 다 동일해야만 함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x가 한쪽 방향으로만 커지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작아지는 경우는, 즉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으로 수렴한다면 어디로 몰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방금 같이 목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몰리지 않는 경우, 어떤 목표가 없는 경우는 계속 커지기만 해, 정해지지 않아?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함수의 극한 오프닝이고요. 사실 이거를 엄밀하고 수학적으로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수학과를 전공하셔야만 실제로 디테일한 함수 극한의 수렴성, 발산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몰리면 뭐다? 수렴이다. 목표값이 있다? 그럼 수렴이다. 몰리지 않는다? 어긋난다? 그러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그리고 발산하는 게 사실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따로 떼서 생각한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수렴만 하면 돼요. 수렴 아니면 발산이거든. 몰리면 수렴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칠판 정리한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발산 다시 정리. 수렴, convergence. 다시 말해서 목표값이 존재. 그래프 표시.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채워져 있고 예쁘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가꿔지는 극한값의 목표값들이 다 똑같을 때, 즉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이라고 했죠. 요거랑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요게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목표값이 동일하고 이것을 수렴이라고 얘기한다. 얘기했었죠? 그지? 심지어 함수값이 없어도 뭐 이렇게 좀 그림 좀 그런가? 자, 함수값이 없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빵꾸가 이렇게 뚫어져 있고 함수값을 이렇게 약간 달덩이처럼 띄워놔도 왼쪽에서는 극한, 오른쪽에서는 극한의 목표가 서로 어떻죠? 지금 같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기만 하면 어쨌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몰리는 포인트의 극한이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떤 값을 가까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점근선 같이 존재하는 거 이런 거. 이때는 리미트 x가 양의 만들어갈 때 그 fx 요것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얘도 뭐야? 수렴이지. 수렴한다 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점근선을 뭐 y 뭐 알파라고 해. 근데 어떻게 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양의 만들어갈 때, 즉 x의 오른쪽으로 쫙 당겼을 때 그때 요 점근선 y는 알파 라인을 넘지는 못하지만 알파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y 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된다. 역시 이것도 뭐다?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한 거야. 지금 수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까지 싹 다 수렴에 대해서는 다 얘기합니다. 수렴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예시는 없어요. 한쪽에서 몰려오는 극한, 응? 함수값이랑 이제 극한값이 똑같은 상황인 거고, 이때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다르지만 어쨌든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는 극한값의 목표값은 동일하니까 역시 존재하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 몰리는 극한이 아니라 한쪽으로 계속 커지는 극한을 생각해도 어쨌든 이 목표가 y값이 가까워지는 그 방향성이 x축에 가까워지면 뭐 0이라는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그것을 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뭐 0이 아니라 뭐 또 제3의 어떤 점근선 같은 모델링을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가까워지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x가 음의 먼저 쫙 달려갔을 때 이제 x가 양의 먼저 쫙 달려갔을 때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즉 수렴은 컨버전스, 목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함수값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되겠고, 어쨌든 걸리는 게 있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발산은 상식적이에요. 다이버전스, 목표값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즉 걸리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y는 fx가 있어서 x축 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한쪽 방향을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리미트 x가 계속 커져요. 양의 면대로 계속 쫙 당겨요. 그럼 그에 따라 y값도 어디로 이동할까, 어디로 바뀌어갈까, 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해보면 얘는 걸리는 게 없죠. 계속 커지기만 하지. 그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양의 먼데. 이렇게 먼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 봐봐, 이게 이퀄이 엄밀히 말하면 이퀄이 아니라 이 뭐랄까 그냥 약식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값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계속 커지는데 무슨 값이 어디 있어?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의미가 훨씬 중요한 거야. 모이지 않는다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값을 얘기할 수 있겠고 사칙 연산을 얘기할 수 있겠어? 없어. 이거는 사칙 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약속의 기호인 거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계속 커진다. 이건 뭐다? 발산하다. 안 걸린다고. 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얘기했다.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양의 만데 한쪽 방향으로 커지는 그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모이는 것도 생각해볼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온 거,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미적분은 싹 다 그래프야. 예를 들면 이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야 이거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뭐야? 물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쪽만 얘기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게 돼 있다고 해보자. 다시 모델링은 y는 x분의 1 같은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그렇지? 점의 극한이긴 한데 한쪽으로 어떤 몰리는 x가 몰리는 점의 극한이긴 한데 그거에 따라 y값만 보면 돼. 그럼 계속 뭐하냐? 그 대상이 계속 커지지, 맞지? 그치? 그럼 얘도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냐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결론이 뭐야? 어디로 몰려 안 몰려?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fx의 0에서 우극한을 생각하면
fx 계속 올라가니까 발산한다. 이것도 값이 아니고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한 거예요. 전부 다요. 또 커지기만 하는 극한이 아니라 뭐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뭐 예를 들면 또 뭐 해볼까?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봐. 아무거나 해. 그럼 이때는 x가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는 거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먼저 올 때 fx는 그림이 뭡니까?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음메모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충분하세요. 역시 걸리지 않으니까 발산이고 수렴이 아니고 모이는 게 없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된다? 계속 감소한다. 끝. 그 다음에 커지거나 작아지는 음해무한대 양해무한대 발산이 아니라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거, 정확한 욱하면서 배웠던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도 A의 왼쪽에서 오는 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 즉 목표값이 같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x와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결론이 서로 지금 같지 않죠? 목표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목표값이 여기는 A의 왼쪽에서는 이쪽이고 A의 오른쪽에서는 이쪽이니까 같지가 않지. 이런 경우도 뭐라고? 같지가 않아? 이것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은근히 발산을 그냥 커지는 것만 생각하거나 작아지는 것만 생각하거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수렴하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발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7페이지까지 예시들, 그래프들 싹 다 튀어나와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9페이지 필수 예제들, 그림 공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능 문제인데 정말 눈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서비스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0의 오른쪽에서의 극한,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의 극한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라 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귀엽죠? 눈이 있냐 없냐 문제야. 자,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0의 오른쪽이야. x가 0의 영의 오른쪽이래. 0의 왼쪽이요. 0의 왼쪽에서 올 때 fx가 어디로 가까워져?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항상 화살표를 생각하세요.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그거에 따른 y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그럼 얘는 어디야? 목표 값이 지금 여기죠. 0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데 x만 따지다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x에 따른 y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화살표를 그려가는 습관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입니다. 1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이렇게 x가 1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다시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면 그거에 따른 y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죠? 3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뭐다? 3이다. 0 더하기 0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끝.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2024학년도 국어평가와 똑같습니다. 거기죠. 자,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랑 1의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의 합. 자, 출발. 마이너스 2의 오른쪽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오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거에 따른 y값 여기로 가까워지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의 왼쪽이요. 1의 왼쪽은 여기죠. 1의 왼쪽이니까 그거에 따른 y값은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네. 0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만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보는 건데 x값만 따지다가 틀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x에 따른 y요. y과 fx죠. 그치? 됐어. 자, 그 다음 2018학년도 11월 고위교육청 문제, 고위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과 3 사이에서 정의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정신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a에서의 좌극한이고, 얘는 a에서의 a에서의 우극한이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좌극한 값이, 왼쪽에서 오는 목표값이 오른쪽에서 오는 목표값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3부터 3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분기점을 지금 다 잘라놨죠. 뭐 -2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1 여기 있고, 2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고? 예를 들면 -1의 왼쪽은 여기죠. 0이잖아요. -1의 오른쪽은 3이네? 그러면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작네? -1에서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프를 읽는 거야. 다음, 0의 왼쪽에서 와요. 그럼 어디로 바꿔져요? 2로 바꿔지죠. 그럼 0에서의 좌극한 값은 2고, 0에서의 오른쪽은 0으로 바꿔지고 있네? 그럼 찾았다. 그러면 지금 그 A가 0인 게 하나 있어요. 맞죠? 그다음 1의 왼쪽에서 오면 어디죠? -1로 가까워져요. 맞죠? 1로 가까워지고, 1의 오른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까워지죠? 1로 가까워져. 그럼 이거는 좌극한값이 우극한값보다 작은 경우니까 해당 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1 탈락. 그럼 2는 봐봐.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안 되고, 3은 뭐 이제 왼쪽밖에 없으니까 우극한 얘기할 수 없고,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네. 끝. 답 몇 번? 3번. 이게 4점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3점으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4점이야? 다시 왼쪽 극한값이 오른쪽 극한값보다 큰 것만 잡아라. 그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단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의 그 변화 추이만 실수 없이 볼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잘려가지고 필수 예제 4번 다시. 자, 두 함수 y는 fx, gx가 그린 것 같다.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k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필수예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이 있냐없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만 잘 추적 관찰하면은 그냥 그림 공부가 되는 건데, 자, 요런 게 이제 정확한 개념 질문 문항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x가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값, 그 다음에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값, 이 서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했지 어렵다고는 얘기 안 했어. 자, 0의 오른쪽에 있을 때 fx 극한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목표값은 뭐예요? -1이 되겠죠. 그 fx의 0에서의 우극한값은 -1이고요. 플러스 k 곱하기, k는 상수지. 자, gx 같은 경우는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어디로 가까워지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목표값은 3이 되겠죠. k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0의 왼쪽에서 올 때 fx는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fx의 좌극한값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k 곱하기, 그 다음에 gx의 0에서의 좌극한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목표값이 1이 될 테니까 k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어때야 서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같아야. 맞지? 같아야 됩니다. 해서 -1 더하기 3k는 뭐랑 같아야 됩니까? 2 더하기 k랑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2k가 3이 되는 거니까 k값은 얼마? 2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본 개념 문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5번, 6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6번은 수능 특강 수완성제 볼게요.
자, 함수 f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 함수 x 플러스 2a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1의 왼쪽에서 극한, 좌극한이죠. 좌극한과 우극한 값의 합이 3일 때 f1의 전체 제곱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필수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줬었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고 이렇게 1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이거, 오른쪽은 이거라는 수식만 준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좌극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봐봐. 곧 뒤 이어서 나올 내용인데 요 극한 값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어쨌든 뭐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지. 그러니까 A가 무엇이든지 간에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했어요. 지금 요 1차 함수가 그림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정의되어 있죠. 그치?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치? 오른쪽 왼쪽이랑 함수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뒤 이어서 나오는 연속이랑 연계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럼 이거의 왼쪽이랑 오른쪽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았지? 그래도 뭐야? 함수값 그러니까 f-1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a 플러스 1이지.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인 상황이야. 아까 개념 정리할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었지. 근데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정의되어 있고 끊어져 있지 않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랑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지? 물론 fx를 얘라고 잡았을 때 그때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1차 함수가 곧 극한값이 함수값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오는 이 함수 fx가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1을 대입하는 것과 같다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을 따져주면은 함수값이랑 목표값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오케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얘가 요 fx의 1에서의 좌극한값이 아까는 마이너스를 했는데 뭐 1이라도 똑같습니다. 그죠?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1참수니까 1이 어디 있던지 왼쪽 오른쪽에 목표값이 곧 함수값과 똑같아서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a 빼기 1이라는 걸, a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의 오른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의 오른쪽 2차 함수입니다. x제곱 플러스 2a니까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어디 있던지 간에 뭐 여기 있든 어디 있던지 간에 1의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목표값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함수값이랑 똑같다는 걸 또 알 수 있겠지, 맞지? 요게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2a라고 했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1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1이랑 1의 왼쪽에서 극한, 1의 오른쪽에서 극한이 서로 다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으니까 자, 플러스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x제곱 플러스 2a는 곧 그 지점에서 함수값과 동일하니 뭐랑 똑같다? 2a 플러스 1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a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1을 더했으니 얼마야? 3a 더하기 2인가요? 요게 3과 같다 해서 a 값은 얼마란 걸 알 수 있지? 3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잠깐만. 1에 a 마이너스 1이요? 잘못 썼어. 그 다음에 그렇죠. 3a 그죠? 뺀 거네. 뺐어요. 다 틀렸어. 자, 미안. 잘못 썼어. 그러니까 a 빼기 1이랑 2a 플러스 1을 빼주니까
a-1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니까 요 결론이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3과 같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네요. 자, 그랬을 때 f1의 전체 제곱값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지? 1에서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럼 1을 어디다 대입해줘야 돼?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1에 대입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1에서의 좌극한값이 얘가 1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지. f1을 물어볼 때는 이 1의 위치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요 값이 x제곱 플러스 2a, 즉 x제곱 빼기 10에다가 1에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해서 정답은 8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여쭤볼게요. 똑같죠? 자, fx가 역시 또 1과 1의 오른쪽에서 1의 왼쪽, 1의 오른쪽에서 1차함수, 2차함수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1에서의 좌극한값이랑 1에서의 우극한값, fx의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의 곱이 16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이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1이 어디 있던지 간에 지금 x 플러스 a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함수 생각하시면 모든 지점에서 정의되어 있고 끊어지는 게 없으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고, 역시 요 2차함수는 뭐 위로 볼록한 그 2차함수지만 2차함수도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1의 왼쪽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 좌극한값은 함수값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1의 왼쪽에서 5나 1에 대입한 결론인 a 더하기 1이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얘가 얼마야? a 더하기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도 1의 오른쪽을 대입해요. 그럼 1의 오른쪽을 이제 생각할 때는 1이랑 함수값이랑 1의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은 거니까 1에 대입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2a니까 2a 더하기 2인가요? 2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곱하랍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 2a 마이너스 2 요게 16과 같고 2를 하나 빼주면 2배의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16이니 요거 약분시켜주면 8이잖아요. 그리고 합차인 거 보이지? a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야? 8과 같으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 a를 찾아야 했지. 그래서 플러스 3 선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뒤이어서 곧 나올 내용인데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이게 뒤이어서 나오는 연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지 간에 1의 위치가 얘네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떻게 A가 정해지던지 간에 1에서의 좌극한은 여기서의 함수값과 같고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칠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를 풀면서 극한값에 이제 함수값을 대입해가지고 푸는 얘기가 있었어. 그걸 잠깐만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요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fa랑 얘는 무슨 값이라고? 극한값이라고. 얘는 함수값이라고. 항상 아닌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 때문에 저걸 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 오프닝 할 때 그 특정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에서의 목표값이 함수값이랑 동일한 경우는 이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fa라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빵꾸가 뚫어져 있는 경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하자. 이런 경우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는 서로 같지가 않죠. 맞지? 요때는 극한값의 목표값이 얼마야? 알파지. 이 지점을 x 이퀄 a라 했을 때 a의 왼쪽에서 오는 거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그 목표값이 알파죠. 근데 요때는 fa가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베타인 거잖아. 다르지? 근데 아까 이 필수제를 풀면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 얘를 구할 때 이 a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맞죠? 근데 얘는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이어져 있냐, 이어져 있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어져 있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구할 때 곧 이 x자리에 a를 대입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이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fx를 구할 때 fa랑 똑같다 이런 착각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아니 필수예제 1번, 2번, 3번 그 2018학년도 수능 문제, 2014학년도 국어평가 문제를 보면서 그림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페이지 12페이지에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를 x 플러스 1 gx를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자, fx는 아름답게 1참수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0일 때 1이고요. 그죠? gx 같은 경우 잘 봐. 얘는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정리되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왜?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걸 주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돼. 자, x가 1일 때는요, 정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분모가 빵이 돼버리잖아. 근데 x가 1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인수분해로 인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럼 x가 1이 아닐 때는요, 얘가 0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날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x 플러스 1인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gx 그래프를 gx가 어디서 정의가 안 된다?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0, 1, 2, 빵꾸. 그러니까 얘는 아예 1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근데 1이 아닌 지점에서는 그냥 x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특정 지점과 구간에서 함수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임적권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다. 그럼 이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뭐냐라고 했을 때 1의 왼쪽, 1의 오른쪽에서의 극한을 생각해보면 목표값이,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디로 몰려가는 걸 알 수 있지? 2로 몰려가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뭐야? 플러스 2 해서 극한값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gx와 fx는 얘는 1에서 아주 예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뭐랑 똑같은 거야? f1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게 곧 2야.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목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죠? 근데 gx는 다르지. gx는 1로 갈 때의 극한값이 2라는 건 아니지만 얘는 g1이랑 같은 건 아니야. 맞지? g1은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마치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같은 이치를 갖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gx는 1을 정의역을 포함하지 않지만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거하잖아. 다시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거하잖아.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함수값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이거야. x-1을 약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극한값 구하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즉 1로 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1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과 같아서 x 플러스 1일 때는 제한상이 있어 없어? 없지. fx랑 똑같다고.
잘 이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니 이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럼 요 1로 가는 이 1을 여기다 대입해서 2로 값을 구해도 괜찮다 이거야. 이것을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극한값을 구할 때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되는가가 아니라는 거.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예쁘게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다면 그냥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포인트는 뭐야? 얘는 1에서 정의가 안 되지만 1이라는 이슈를 제거하고 나서부터는 1을 대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이 경우가 아닌 모든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오른쪽 다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주지해야 될 기본적인 사실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오른쪽, 왼쪽, 우극한 좌극한을 일일이 구해서 따져봐야 한다. 근데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은 해당 지점에서 잘 이어져 있을 때이다. 잘 이어져 있을 때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로 얘기를 해보면요. 뭐 fx가 예를 들면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3이래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야. 얘 유리함수잖아. 그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자, 엄밀히 말하면 얘는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에 뭐 2배의 x 플러스 1에 빼기 3이 되려면 빼기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2 빼기 x 플러스 1분의 5니까 그래프를 뭐 점근선을 마이너스 1, 2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게 fm이잖아. 근데 매번 그럴 필요가 있냐? 그게 생각할 포인트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유리함수죠.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는 뭐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분모가 0일 때만. 즉 마이너스 1일 때만 이 함수는 끊겨 있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이 아닌, 즉 마이너스가 정의가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는, 모든 범위 내에서는 함수 fx가 잘 채워져 있어요. 잘 채워져 있단 말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맞지? 그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때는 뭐랑 똑같다? 결국 얘랑 똑같다가 결론이 됩니다. 그럼 얘는 바로 1에 대입하면 2분의 2 빼기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 3인가? 마이너스 2분 3이야? 맞지? f1은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1이 여기 있다. 이때 함수값을 뭐 2분 3이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fm은 1의 왼쪽, 1의 오른쪽.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그래서 찾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문제되는 포인트가 아닌 지점에서는 바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걸 통해서 빠르게 극한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근데 fx 상황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극한값을 곧 함수값으로 대체하여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계속 예시들은 쉽죠. fx가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때도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문제가 되는 거 어디야? 마이너스 1이죠. 그 지점을 제외하면 다 잘 이어져 있어? 해서 요 극한값은 1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1 빼기 1이어서 답은 2분의 1이라고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결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 이어서 나올 내용을 조금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뒤 이어서 나온 내용이 연속이거든요. 연속도 뭐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꼭 이런 유리함수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굳이 꼭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또 자 14페이지 상단부 예시 예를 들면 fx가 뭐 루트 2x 플러스 9래요.
그랬을 때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극한값은 뭐야? 이렇게 질문 받았어.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안, 즉 근호 안이 문제가 되지.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0 어디 있어? 0 어딘가 있겠지. 0의 왼쪽, 오른쪽 생각해보면 0에서의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함수값이랑 똑같아지는 거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거를 어떻게 구한다?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F0랑 같으니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쉬운 예시. 사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그나마 생각해볼 주제가 있는 함수인데, 예를 들면 방함수 같은 거, 이차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4 이런 걸 예시로 들었다 이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막 그냥 예시 아무거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이차함수지. 이차함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단 말은 모든 지점에서 함수값들이 다 잘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던지 간에 어느 포인트를 잡던지 간에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이 서로 다 어때? 똑같지? 그럼 이때는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면 된다? f-1을 생각하면 되니 마이너스 1을 탁 대입해주는 순간 우리는 극한값이 2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매번 그림을 그려서 왼쪽, 오른쪽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fx가 문제가 없을 때요.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그냥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전문적으로 이것이 연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무조건 오른쪽 왼쪽 나누셔서 극한값 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칠판 정리한 다음에 합수함수 극한 이어서 보겠습니다.